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국민마이크 오늘은 주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선미 기자, 김록 기자, 민지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지난 연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저출산 현상을 체감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초등학교도 폐교 문제로 인해서 뜨거웠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 깍깍 찾고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했던 게 비하면 정말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 2016년 지금 10몇 년 동안을 계속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딱히 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부족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출산율하고 출생아 수 이런 수치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출산이나 육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한 그 자체가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지만 다둥이 집에는 굉장히 혜택이 많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기료 할인 그것도 크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새 차를 사야지 취득세 면제를 해요. 그리고 연말에 세 공제 정도 그 정도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이 다둥이 혜택을 바라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셋째만 해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못 갔거든요. 보통 왜 다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그때까지 데리고 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를 낳아서 좋아야 둘도 놓고 셋도 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다 보니까는 많이들 꺼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나 그 원인을 보니까요. 낮은 여성 고용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파트타임 직업 정도밖에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이 육아를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아빠도 같이 육아를 하고 싶지만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같이 할 수가 없더라. 근로시간이 줄고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또 여성도 직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고 이런다면은 과연 저출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많이 못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요즘 M4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결혼도 포기를 하고 취업도 포기를 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한 그런 세대들이 지금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출산을 좀 극복하려고 하면 주택 문제라든지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사회 문제들이 같이 우리의 고민거리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직장 불안정이 그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라지는 않거든요.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것도 무섭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도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출산, 보육, 그리고 경력 단절까지 이게 한 세트로 시스템화돼서 좀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행복하다고 청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돼야 되고 내가 일을 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문화, 기업 문화 그리고 이게 나 혼자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부부가 그게 우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식도 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게 있으면 아이를 한 둘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아무래도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런 거 진짜 그냥 일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아기 잠시 맡길 때 있었으면 뭐 이런 것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아직 뭐 구체화되진 않았더라도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민기성 기자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제 출산율이나 뭐 출생아 수 등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요. 사람 중심 정책이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그래서 사회적인 돌봄도 확립을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과 생활이 균형이 돼가지고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의 일자리 확충 그리고 재취업 지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좀 안정되고 평등하게 해서 여성의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 주거, 그다음에 교육 3대 구조를 개혁하는 희망 회복 프로젝트. 네 번째로는 한부모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임산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인 여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아동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이렇게 4대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기존의 출산 장려를 넘어서 여성의 삶 문제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준 게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인호 기자님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존의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뭐 국가적인 정책에 어떤 수혜가 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저출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 중심의 그런 출산 정책을 편다면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뭐 많은 나라가 저출산 위기를 겪었고 또 겪고 있어요. 또 극복한 나라도 있고 어떤가요? 다른 나라 사례는? 네. 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재를 우대하는 정책을 일단 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성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할 동안 아이를 전담적으로 맡아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고요. 또 그 여성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인상을 하는 이런 정책을 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가 같이 키워야 하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은 아이를 낳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뭐 이런 시설에서 이제 아이를 부모가 나가서 일할 때 믿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아가 좀 개인사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육아휴직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일찍 퇴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눈치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꼭 아이가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 이제 뭐 직장에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죠. 네. 예. 그럴 때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래 가봐 애가 먼저지 이런 사이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죄송스러운데 이제 그런 인식들이 사실 이제 아이는 우리 사회의 아이 이렇게 바뀐다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할 때죠. 마지막으로 우리 새 아이의 엄마 박선미 기자님,
다둥이 엄마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 더 낳을까 말까 고민 많은 분들께 키우시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여기서 아이를 낳으세요 한다고 기사님들이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세 아이를 낳고 키운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스스로 성장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큰 아이 둘을 키울 때는 내 아이를 잘 키워야지. 내가 우리 아이 잘 키워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잘 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가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아이 또래 친구로 엄청 아이들이 많이 변화하기도 하더라고요. 크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웃의 모든 아이들이 잘 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옆집 아이한테 저도 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한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뭐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일을 해서 또 얻는 성취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 아이가 주는 행복은 그것과 또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남편이 그렇게 좋았냐고.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남편도 제가 미안하지만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이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우, 괜히 막 가슴이 막 감동이 밀려오네요. 예. 제가 어디서 본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애완동물이나 뭐 하다못해 부모님도 사랑을 하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느낀 게 바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주었던 사랑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한 가정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가 함께 키워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마이크 오늘 여기까지고요. 세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